디자인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여러 강의를 진행하고 총괄하고 계십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논천관광과 과정장 박수현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을 직접 보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관계로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출석 체크는 지금 보이는 실시간 영상 밑에 댓글로 이름을 써주시면 되시고요. 강의는 45분 강의, 15분 휴식 이렇게 해서 3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중간중간에 댓글로 질문하시면 쉬는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전략이며 강의하시는 강상규 강사님을 소개하자면 농산물 포장 디자인에 관련하여 공주시, 상주시,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셨고요. 현재 한국농산물 포장 디자인 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산물 포장 디자인 연구소 강상규입니다. 오늘 우리 그 대표님들께 아주 중요한 시간을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그 강의는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 전략,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이 어떤 거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상품 시대라고 해서 그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성, 성능, 또 그다음에 가격, 뭐 상품의 양, 이런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감성 시대로 오면서 이런 양과 가격을 떠나서 이제는 그 미래 지향적이고 감성적이고 체험적이고 이런 개념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또 특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그런 그 성능이나 품질, 외관적인 이런 개념과 또 제품을 떠나서 상품의 서비스, 그다음에 상품의 디자인, 마케팅, 소비자들의 이 상품을 보면서 패키징을 보면서 호감도를 느낌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심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이런 개념의 이 차별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제품의 그런 그 안에 품질과 외관적인 거나 성능이나 이런 것이 뛰어나도 좋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농특산물은 이 품질을 그 좋고 나쁨의 그런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또 그리고 이 농특산물의 그런 특징이라는 요소에서 이 우열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의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그런 품질이 상향이 돼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좋은 그 상향에 이렇게 나열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런 포커스를 이런 그 품질보다는 외형적인 그런 호감도에 의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감성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예전과 달리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 10인 1색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서 1인 10색 시대다. 그러면서 1인 가구가 지금 500만이 다 돼 갑니다. 한 28%. 앞으로 이것이 1000만까지 간다고 합니다. 1000만이면은 한 70%가 1인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많은 이런 그 현실에서 특징이 뭐냐? 작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소량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겠고, 지금의 오늘날의 이 감성 마케팅 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세계 경제 12위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상당한 그 선진국형에 다가섰습니다. 소비 패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의 소비자들은 상품 자체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 브랜드 지향적인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소비 행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그 상품을 보는 안목과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호감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떡을 5,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오메기 떡을 이렇게 놔서 맛있더라도 포장은 그저 그렇다. 근데 맛은 보통인데 포장 디자인이 예쁘다.
그럼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보고 이걸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포장 디자인까지 더 좋으면은 뭐 우리가 그 평생 고객 뭐 그런 영원한 고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중요한 시대가 감성 시대에서는 이 디자인이 중요하다. 더 이상 디자인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좋은 농특산물을 이 디자인을 잘 입혀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호감도도 높이고 구매 욕구도 충족시켜서 매출 증대로 이어가는 그런 우리의 농가의 준비가 상당히 지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의 개발 전략, 포장 디자인의 개발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브랜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해 주게 하는 것이 우리가 브랜드다. 그러면은 우리의 농가의 그런 제품의 특징과 개성을 담아서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포장이 기능적인 요소에서만 국한돼서 소비자가 사가지고 집에까지 가는데, 목적지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가면 이제 그것으로 족하던 시대는 우리가 상품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가는데 안전하게 가지고 가는 이런 포장 박스의 개념은 하나의 전통 항목으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고 내가 하나를 더 구매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선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개념의 그 포장 디자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농산물의 포장 디자인, 우리 대표님들의 농가의 브랜딩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개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을 제가 표현하기를 숨쉬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담은 거나 숨쉬는 디자인이나 이게 뭐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가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의미를 해야 된다. 우리 농가의 그런 브랜딩을 만들 때는 농가의 뿌리를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네는 뿌리가 없네, 자네 집안은, 이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서운하고. 그래서 우리 농가에 뿌리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담아야 된다. 이것이 고객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 근원이 되겠죠. 생산자에게는 힘이 되며 열정, 인내, 긍정의 마인드로 변화한다. 희망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브랜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차별화된 이미지의 표현이다. 독창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들 제품과 다르고 남들과 마케팅 전략이 다르야 되듯이. 그다음에 의미 있는 스토리로 고객께 다가선다. 우리나라는요, 이 정을 줘야 돼요, 정을. 예전에 우리가 그 어머님들이 이 말 대박에다가 이제 쌀을 이렇게 판매하실 때 장에서 쌀집에서 가면 이렇게 그 동그란 그 홍두깨입니까? 그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쌀을 밀다가 끄트머리까지 다 안 밉니다. 조금 남겨서 이렇게 덤을 주시거든요.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따뜻한 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담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브랜드는 고정 고객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근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명이 무한하다. 이런 대기업 같은 데는 이 브랜딩을 만들게 되면은 뭐 한 10년에서 20년 되면은 이게 좀 이게 바뀝니다. 왜? 대기업은 실질적으로 이 스토리가 없어요. 대기업의 그 제품은 다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짜맞춰서 하나의 그 제품을 런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의 농특산물의 제품은 대표님들이 생산하셔서 대표님들이 가공을 하셔서 완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죠. 99%가. 단 우리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설탕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잘 생산이 안 되니까 설탕 같은 거는 뭐 수입해서 이렇게 조금 첨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거의 100%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이루어진다. 이래서 우리 농가는 스토리가 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기업은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이 마케팅 전략만 가지고 이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20년이다 30년이다면 이게 브랜딩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우리 농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까운 이웃 나라에도 이 브랜딩이 뭐 지금 100년 된 거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00년 된 것도 있어요. 300년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그 제품도 저는 소장하고 있고, 저희 그 전시실에 이렇게 이제 비치도 해놨지만, 이렇게 걔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브랜딩을 가지고 500년까지 내려가는 거.
많습니다. 포르투갈에 뭐 에그타르트 있죠. 벨렌빵 집에. 이것도 지금 한 180년 동안요. 5대가 걸쳐서 내려오고 있어요. 원료는 팥이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다음에 판매 상품의 고급화와 명품화를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이 농특산물의 이제 그 수요도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감성시대에 줄어들다 보니까 이 제품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표님들이 생산하신 것을 다 도매출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도매출화를 일부 하게 되고 일부 가공을 해서 내 브랜딩으로 만들어가고 이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듯이 결국은 상품의 고급화와 명품화를 지향해야 된다. 대기업에서 생산한 그런 그 제품의 가격대하고 같은 청국장이더라도 같은 된장이더라도 우리 대표님들 된장은 100% 국내산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품질이 좋죠. 정이 담겨 있죠. 맛이 담겨 있죠. 그죠? 자연적으로 우리가 수제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 같은 데서는 대량 생산을 하니까 기계로 만듭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대표님들. 이 제품은 소고기, 생선, 돼지고기랑 같이 가공한 설비에 의해서 같이 가공되었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의 상품은 그게 다 있어요. 우리 대표님들은 안 하시잖아요. 그냥 오로지 메주로 생산한 기계는 메주만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고요. 첫째, 위생적이고요. 모든 면에서 정성도 들어갔고요. 사랑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죠? 이것을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농산물은 고부가 가치를 향한 우리가 전진.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농가의 그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의 중요성 시대.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이 고객이 심미적 가치를 점점 더 중요시합니다. 아까 제가 오메기떡을 말씀을 드렸듯이 공급 과잉으로 기능은 당연시되고 심미적 가치 기준으로 가격 정책은 부수적으로 전락하였다. 가격 정책은 우리가 상품 시대에서 나온 겁니다. 싸고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싸고 양이 많은 게 아니고 고급화되고요. 서비스가 또 돼야 되고 서비스가 잘 되고 좀 뭔가 건강에 좋고 뭐 체험과 이런 그 감성 같은 그런 개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상품이라고 하면은 돈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비싸도 삽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려고 백화점 갔다가 그것을 사고 양복을 한 벌 사고 오다 가다가 더 비싼 거 삽니다. 눈에 띄면 마음에 들으면은 즉석에서 생각지도 않은 거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요즘에 그 화이트 칼라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농특산물은 결국은 대도시의 그 화이트 칼라층들을 우리는 이제 공략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분들이 많이 사줘야 됩니다. 또 많이 구매력도 이제 높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먹을 것도 사고 선물도 우리가 커피 선물을 할 게 아니고 우리의 농특산물에 그 꼭 먹어야 하는 잡곡 세트 이것을 선물하게끔 하나 더 사서 선물하게끔 그래서 그분들의 구매력을 우리가 북돋는 그런 그 전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죠? 기업의 원찬이 생산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변화했다. 그죠? 디자인이 기업 이미지 차별의 핵심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자인을 우리가 뭐 2순위, 3순위로 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만약에 그 귀농하셨거나 귀촌하셨을 때 농업 경영을 한다. 그러면 흙 파고 내가 올해는 콩을 심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 무슨 품종이나 그런 종자를 심는 그 순간부터 브랜딩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대표님들 보면은 다 생산해서 놓고 판매할 때 걱정을 하십니다. 이게 같이 시작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브랜딩은 이제 감성시대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2순위, 3순위로 물러나도 안 됩니다.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딱 받으시고 대표님들이 그때부터 센터에 나오시면서부터 이제 브랜딩을 생각하셔야 돼요. 실은 센터에 나오실 때 도시에서 뭐 다른 상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못 오시잖아요. 우리 농업, 농특산업에 관련되신 우리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과정이 시작이 벌써 된 겁니다. 여기 오셨을 때는.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는 나만의 네이밍, 나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같이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든 주도권은 이제 옛날에
그런 그 우리가 산업사회에서는 많은 경험을 소비자들이 했습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유통이라는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의 그 주도권, 이 상품에 대한 주도권은 소비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알고 그 사람들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맞춰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들의 디자인이요, 상당히 디자인은 못하지만 감각이 높아요. 그래서 디자인 잘 된 것을 사서 선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아요, 디자인을.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제가 말씀드렸죠. 농특산물은 거의 품질이 비슷하고 이런 그 기능성과 이런 영양 이런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상류 상권에, 상중하라면 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상에서 중이나 뭐 상, 하, 그래도 거의 다 그 위에 상류 클래스의 그 품질이 다 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품질이 좋고 나쁨보다는 그런 그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호감도, 포장 디자인의 호감도, 구매력, 이 소비자의, 이 판매자의 친절, 경영 마인드, 그다음에 위생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따가도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표란 제가 말씀드렸죠. 생산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면서 경쟁자들과의 제품과 차별할 수 있는 이름과 기호, 디자인.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가 브랜드 네이밍이라고 하고요. 기호나 이런 그 상표, 도형 이런 것은 우리가 브랜드 마크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뭐 특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된장을 만드는 그런 그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특허라고 하고, 그러니까 된장 만드시는 대표님은 특허를 또 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된장은 나밖에 못 만든다, 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 그 특허 내시면 됩니다. 그것이 특허고, 이제 우리가 상표는 우리가 브랜드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거, 시각적으로 이런 요소를 이제 상표다, 브랜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브랜드 네이밍의 개념, 뭐 이제 우리가 3시간 동안 하니까 이런 것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흔히 우리가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이제 제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시간상. 브랜드의 사용 목적,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의미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농산물은 일반 제품들과 달리 타 농장과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품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농가만의 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것이다.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죠. 이만큼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브랜드를 또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본질적 기능, 뭐 이런 것은 뭐 간단하니까 이런 거는 넘기겠습니다. 브랜드의 기능, 이런 것도 우리가 브랜드의 종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퍼스널 브랜드, 개별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 브랜드, 기업 브랜드. 우리 이제 개별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평에서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잣을 생산한다, 잣의 가공 상품을 만들어서 1차 상품으로도 팔고 뭐 2차 상품으로도 팔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 브랜드를 하나만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평의 참 좋은 잣, 이런 브랜드를 하면은 이제 잣만 파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개별 브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청정원이나 풀무원 같은 거 있죠? 그 청정원 안에도 쭉 이제 상품이 있고 풀무원 안에도 쭉 있습니다. 된장, 우유, 뭐 콩나물 쫙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브랜드에 부수적으로 많이 딸린 가족이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거, 이거 이제 패밀리 브랜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업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롯데, 뭐 혜태,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이 두산, 뭐 아시아나항공, 뭐 대한항공, 이런 것이 기업의 그런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기업 브랜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감성 마케팅 시대인가? 1인 10인 1색에서 1인 10색으로 다품목 소량 소비 시대로 우리가 변화가 됐고, 농산물의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디자인을 통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농산물은. 그다음에 국내 농산물은 품질과 맛,
이런 기능성 이런 것은 참 좋지만 디자인이 열악하다 이런 것이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평가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과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포장 재질 디자인 이런 것부터 인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의 감성 시대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쟁력 요소가 가격과 품질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공 사례 확산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뭐 이것도 일부가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상품 시대에서 감성 시대로 뭐 우리 대표님들 쉽게 하시겠지만 상품 마케팅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디자인의 추세를 기능과 품질, 성능에다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구매 결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예전에 살기 어려울 때요. 우리 부모님 시대죠. 그죠? 그때는 그 가격이 쌌어야 돼요. 가격이 싸고 비싼 걸 가지고 우리가 상품을 사게 되는 그런 상품 시대. 농특산물에 와서는 양이 많아야 돼요. 제가 이제 8식구가 저희 집 이제 가족 8식구가 있고 이제 할머님이 계셨는데 제가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콩나물 사오라고 500원을 주셔요. 그러면 동네 옛날에 무슨 상회 가지고 동네 이렇게 상회가 많잖아요. 골목골목에. 그러면 콩나물 500원어치 좀 더 많이 주는 그 상회가 있었어요. 알잖아요, 이제. 그러면 거기가 좀 더 멀어. 한 100m, 50m 더 멀어. 그럼 좀 멀어도 500원어치 콩나물 많이 주는 데까지 걸어가서 그거 사갖고 왔어요. 같은 가격이면 양이 많은 것을 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살기 좋아졌어요. 그때는 우리가 디자인의 그런 그 추세를 간편성과 편리성에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기도 좀 간편하고 쓰기 편리하고 이런 쪽에다 맞춘 거죠. 그 다음에 구매 결정적인 요소는 이제 품질에 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살기 좋아졌으니까 이게 품질이 좀 좋냐 안 좋냐 이걸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농특산물, 농식품을 봤을 때는 영양과 기능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뭐 칼슘이 얼마큼 들어가 있냐, 이것이 우리 몸에 어디가 좋냐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살기가 조금 낮아졌으니까 고간을 채우는 양을 채우는 시대에서 이제 영양가를 따지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의 감성 시대에서는 디자인의 추세를 미래, 정서적, 창조적 이런 데다 맞춘 거였죠. 이거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좀 우리한테 보는 자체가 상당히 편하다. 색깔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결정적인 요소는 지금 뭡니까? 우리 대표님들 뭐 살 때 뭐 보고 사셔요? 이제 우리가 제일 쉬운 게 이제 뭐 자동차다 그러면은 서비스를 이거 몇 년까지 해주냐, 뭐 몇만 킬로까지 탔을 때까지 몇 년 동안 서비스를 해주자. 이제 이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품과 상품이 품질이 지금 거의 평준화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외국에 뭐 수입차도 많지만 우리나라 차 있잖아요. H 회사 차, 뭐 그다음에 또 K 차, 뭐 S 차 많잖아요. 이 자동차가요 브랜드만 다르지 다 거의 성능은 다 좋습니다. 저도 국산차를 타지만 아주 승차감 좋고요, 아주 좋아요. 외국차 못지않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차도 이렇게 외국 선진국이나 저희도 세계 이제 경제 12위국이지만 이렇게 품질이 자동차가 됐던 농산품이 됐던 모든 게 다 비슷해요. 지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 그래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고. 그래서 서비스가 이제 구매 결정적인 요소가 됐으면서 우리 농식품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감성과 체험이라는 데 맞춰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특히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체험하러 많이 갑니다. 뭐 유기농 체험경 농장도 있고 농장에 체험하러 많이 가잖아요. 가면 가서 뭐예요? 떡 먹으러 갑니까? 아니에요. 그 다식 만들고요, 송편 만드는 거 체험하러 가는 겁니다. 그 떡 먹으려면요 인터넷이나 어디나 주문하면은 전국에서 보내줄 사람 많아요. 떡을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쌀을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배추를 먹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김장 담그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중학교 여학생들이나 송편 만드는 거 체험하러 가고요, 벼 비는 것도 체험하러 갑니다. 또 서울에 가까운 이 남양주 있죠. 거기는 가면요 서울 애들이 초등학교들이 와가지고 소 있잖아요, 소 축사, 소 먹이 주는 것도 체험해요. 이렇게 볏짚도 안 주고 이게 조금 사료 주는 거 그거 주고, 옛날 같으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해줬으니까 돈을 내고 와야 돼요. 지금 거꾸로 내가 일해주고 돈 내고 오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체험과 감성이라는 요인이
지금은 이제 이 농특산물에 그것이 이제 중요하게 돼 있고요. 우리 농가는 그런 쪽으로 또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도시 애들이 닭이 다리가 몇 개인가 모른답니다. 돼지 다리가 몇 개고 송아지 다리가 몇 개고 다리가 닭이 몇 개고. 에? 그러니까 그거 보러 오고요. 걔들 먹이 주러 왔다가 돈 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체험과 감성 시대로 우리가 이 감성 마케팅 시대, 오늘날의 시대는 이렇게 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과 품질이 아니라고. 그 외 것이 경쟁 요인이 된 겁니다. 왜? 품질이 다 비슷해졌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고 이 감성이라는 거에 맞췄어요.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 거기다 내가 기꺼이 돈을 비싸도 지불해 주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래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은 상향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매력 높게 만드는 호감도.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품이 딱 있으면은 상품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먼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으로 한번 상품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 디자인이. 디자인 보고 한번 먹고 그다음에 안에 제품 맛보면 두 번째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그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2순위, 3순위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대표님들 귀농하시고 귀촌하시면서 딱 디자인을 시작을 하시고 자 디자인을 딱 했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디자인만 돼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디자인을 딱 제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차별화를 한 디자인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의 독특한 거, 그죠? 그러면 또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게 우리 대표님들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디자인 계통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대표님은 스티커만 해서 이렇게 된장에다 딱 붙여서 팔어. 그냥 박스 없습니다. 그냥 스티커만 해서 브랜드에서. 어떤 대표님은 박스까지 딱 해서 담아서 팔어. 어떤 대표님은 그 박스 안에다가 상품 설명서 조그맣게 이쁘게 미니 브로셔를 딱 넣어서 팔어. 어떤 대표님은 그것까지 넣고 또 그 박스 조그만한 박스를 또 포장을 해. 같은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 한 거를 포장을 딱 해서 쇼핑백 봉지 있잖아요. 거기다 쇼핑백에다 딱 넣어. 그것도 디자인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리플렛도 넣어. 그리고 또 이제 사게 되면 또 영수증까지 넣어. 이렇게 해서 딱 줍니다. 친절하게. 아주 위생 상태도 좋고 깨끗하게. 아주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그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요. 명함만 만들고 그 스티커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단계, 8단계를 만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기농 딱 하시고 귀촌하시면서 못 만들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우리가 3개년으로 이렇게 딱 해서 추진을 하셔요. 올해는 내가 명함 만들고 스티커 만들어야 되겠다. 간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를 조그마한 건 또 싸줘야 되잖아요. 싸주고요. 또 리본까지 점 매고요. 또 그 위에다가요. 좀 하나 스티커까지 또 붙여줍니다. 로고를. 그러니까 한 10단계까지 가요. 잘 되는데 완벽한 데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3년이나 4년 동안 1년에 2가지씩 만들면 해결해요. 그러면서 계속 매출 뛰는 거죠. 올라갈수록. 예? 완성도가 높을수록. 그러면요. 소비자들이 감동을 해요. 맛도 안 봐요. 지금 맛없는 거요. 맛있어가지고 매일 먹는다 3일 동안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맛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맛없는 거 하나도 없어. 배고플 때 한 끼 맛있게 못 먹을 우리의 농특산물, 농식품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여주는 부분에서 맛있게 해줘야 돼요. 기분 좋게. 이분들의 호감도 딱 높게. 그래서 우리가 왜 감성시대라고 하냐면은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우리 대표님들 아무리 맛있는 거 입에다 넣으셔요. 맛없다고 그냥 뱉습니다. 기분 나쁠 때는. 근데 기분이 엄청 좋다. 대표님이 아주 바이오리듬이 엄청 좋다 오늘. 그러면요. 좀 씁쓸한 거 먹어도요. 이거 씁쓸한 거 이게 몸에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쓴 것을 뱉는 게 아니고 쓴 게 약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자기 스스로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표현도 예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분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포장 디자인을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 것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담아서 스토리를 담아서 만들어서 완성도를 높여야 돼. 완벽하게. 그러니까 명함 만들고 스티커 만들어서 용기다 붙이고 그 박스 만들고 박스 안에다 좀 하나 넣는 리플렛하고도 틀립니다, 우리 대표님. 이 상품의 그 먹는 요령, 섭취 요령, 보관 요령, 또 그런 특장점을 이렇게 딱 넣어서요. 가격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또 그 안에 전화번호, 주문 뭐 이런 거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만 딱 넣어서 그 상품 설명서만 딱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꽃차다 그러면 이 꽃차는 몇 번 우려서 먹을 수 있고 어디다 보관하고 어떻게 먹는 방법입니다. 이런 거 내용 딱 해서요. 연락처하고 딱. 그 밑에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상품을 구입 시 문제가 있을 시 언제든지 교환해 드립니다. 이런 것도 딱 친절하게, 그죠? 하나 딱 넣고요. 전화번호 넣고. 내 성함 넣고 가능하면 우리 대표님 얼굴도 흑백으로 찍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요. 그럼 소비자가 그거 딱 보면서 벌써 믿음과 신뢰도가 팍 올라가. 상품에 대한 그런 그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들 대부분 그거 안 넣으시죠? 박스에다 그냥 제품만 넣고 전체적으로 리플렛 하나 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표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박스 만들고 포장 만들고 그다음에 쇼핑백까지 딱 넣어서 이런 단계가 한 7단계, 8단계 됩니다. 실은 그것이 다 돼야 포장 디자인의 그 완성도가 높아야 소비자들한테 호감도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36년 정도 이렇게 해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농가 대표님들, 농촌 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성공하시고 매출이 좀 이렇게 많이 높고 이렇게 하신 대표님들은 그 완성도가 거의 다 높아요. 제가 어느 브랜드를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좀 홍보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여기 와서 가평에 와서도 얘기 많이 했어요. 공주에 가면은 밤이 유명하잖아요. 이 계룡산알밤이 있는데 이분이 1999년도에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계룡산알밤 만들어 드렸는데 그때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그냥 엄청 오래된 거죠. 그때 명함부터 해서 막 8단계, 9단계를 다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서 띄우는 바람에 이제 서울 KBS에서 내려와서 전국 방영도 되고 이제 했는데 이 대표님은 그때 20년 전에 벌써 그 완성도 8단계, 9단계를 다 한 겁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어요? 알밤 단일 상품으로서 우리나라 1위입니다. 쇼핑백 장수 포장 박스로 우리나라 지금 1위예요. 한 농가에서 20년 동안 쓰고 있는 박스는 없습니다. 거기밖에. 연매출 10억, 10년 이상을 팔았어요. 대단하시죠, 그죠? 우리가 이 밤 우리 대표님들 가평에 잔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이거 뭐 안 팔리고 뭐 하면 요새 사람들이 이거 안 먹네비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거 이제 이걸 말씀드리겠는데 그 일본 얘기 이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걔들 얘기를 뭐 해서 우리가 걔들 위에 올랐으면 되니까 일본의 그 오자사 양갱 가게도요. 한 80년 동안 끌어오면서 한 평에서 연매출 42억 올리잖아요. 이건 뭐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 당시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이 길가에서 그 백화점에 다 양갱 가게가 코너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도 42억을 팔고 한 평에 기저가면 뭐 인터넷에 그 갔다 오신 분들이 블로그도 많이 띄워놨어. 이게 원료가 뭡니까? 팥이에요, 팥. 그러고요. 우리 대표님들 저기 이제 저기 여행 가시다 보면 포르투갈 가잖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코스 있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가이드가 꼭 데리고 가. 거기 근방에. 거기 이제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서 옛날에 그 수녀들이 계란을 깨서 이렇게 흰자로 옷에 풀 먹이고 노른자 남잖아요. 노란자, 이 계란 노란자 가지고 그 간식을 해 먹었어요. 아까우니까. 이걸 그 옆에 한 1km도 안 되지 한 800m 이 벨렌빵집이라는 데다 전수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원조인데 여기는 뭐 지금 180여 년 됐으니까 5대가 걸쳐서 내려오는데요. 그거 에그타르트 만들 때는 그 가족에서 최고 이제 힘 있는 분하고 전문 기술자하고 둘이만 골방에 들어가서 딱 만든답니다. 볼 수도 없대요, 아무도. 그 에그타르트가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빵집, 뭐 마카오, 홍콩, 일본 뭐 다 가도 에그타르트가 나오는데 거기는 명품화돼 있어요. 그 포르투갈의 하나의 그 국가 기업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스본에 가서 벨렌빵집에서 에그타르트 안 먹고 오면 여행 안 한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 거기 갔다 오신 대표님 계시죠? 가이드가 가서 30분 가면 10개짜리 세트 3개 갖고 와서 하나씩 다 주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2번. 이제 제가 보면은 이 에그타르트도 벨렌빵집에도 이게 계란 노린자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가서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나 기농하고 농산물 하는데 나는 뭐 고추 했는데 안 돼, 양파 했는데 안 돼, 나는 단호박 했는데 안 돼. 안 되니까 해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품목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계속 힘들어요, 대표님. 저도 디자인 36년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힘들었죠. 안 되니까 에이 포기하고 가서 영업용 택시 운전해야 되겠다. 막 그 택시도 쉬운 게 아니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뭐라도 해야 돼요. 가서 막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잘 버티고 36년 동안 이 길 오다 보니까 막 이제 길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요. 이렇게 막 저 사람은 오래 했으니까 뭐 좀 남보다 좀 이런 게 좀 장점이 있네.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고 디자인도 또 맡겨주시고 그게 뭐든지 하나를 가지고 오래 해야 돼. 우리 대표님 하늘만 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우리나라 속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 안 되면 우리나라 속담 찾아보셔요. 그럼 거기서 지혜 얻으시면 돼요, 대표님. 쉽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농산물을 농사질 때 농특산물을 품목을 너무 가리지 마셔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토질에 맞는 거 그냥 해. 가격 이제 뭐 다운돼서 뭐 안 팔린다고 해서 뭐 가끔은 이렇게 논밭을 갈아엎는데 이제 조금 안타까워요. 가공이라는 걸 하셔서 좀 이렇게 하면은 그 생물 안 갈아엎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실은 대표님한테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정부에서 너무 물가 수급도 못해서 싸서 막 어떤 애는 막 인건비 안 나서 갈아엎지만 그거를 우리가 가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농촌이 마지막 보루다. 저는요. 우리 도시의 젊으신 분들 30, 40대 분들 나는 고향이 농촌이면 가라 그래요. 그게 길이거든요. 가장 좋은 건 농촌이에요. 농촌. 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소나무예요. 색깔이 파인츄리 그린 색깔하고 브라운이 인간한테 가장 이로운 색이요. 그것만 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유명한 기업의 대표님 회장님들도 여름 휴가 되고 겨울 휴가 되면 시골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가고 그냥 그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내추럴 자연을 보는 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이 농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생산한 것을 좀 더 잘 팔고 제값을 받으면 좋잖아요. 방법은 있다. 대표님들 품질은 어느 정도 대표님이 생산하시면은 다 상류층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케팅과 브랜딩과 이미지와 디자인을 이런 것을 우리가 내 것만의 독특한 걸 만들어서 하나의 진솔함을 담아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디자인만 많이 얘기했잖아요, 대표님. 그럼 디자인만 되면 해결하냐? 아니에요. 제가 디자인을 강조를 많이 했지만 디자인만 잘 돼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가 뭐가 필요하냐?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우면 제가 얘기 안 하겠죠,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다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알으면 쉽습니다. 자, 소비자들한테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디자인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은 그 제품을 만들려면은 그런 제품의 원료나 이런 것은 다 좋잖아요. 가을에 생산하면 다 괜찮은 거예요. 뭐 고구마가 됐든 감자가 됐든 콩이 됐든 수수가 됐든 벼가 됐든 다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산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영양이나 이런 먹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을 포장하는 보여주는 이제 디자인도 잘해야 되지만 두 번째 오히려 이게 디자인이 세 번째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내 마인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인드는 뭡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런 소통할 때 좀 친절함. 그게 좀 중요해요. 우리가 웃는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대표님 고객들 딱 오면 그냥 한번 먼저 인사해 주셔요. 어서 오십시오. 웃어 주셔요. 옛날에 어떤 분 그러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랬고 거울 보고 막 한 100번 인사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막 웃다 보면 막 웃음이 나오고 얼굴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 연습하고 매장에 딱 투입해요. 제가 백화점 10년 근무했잖아요. 백화점 반쪽과장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백화점에서 우리 언니들이 매장 언니들이 막 인사 딱 하고 딱 갑니다. 그러면서 벌써 빵긋하는 거예요. 자기 스테이지 코너 가서 딱 근무하시면서 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프로가 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대표님
농특산물 좋은 거 생산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에 전문가잖아요. 저는 디자인 전문가고 대표님은 그 생산하는 거에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자인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대면에 이제 만날 때 그런 친절함, 경영 마인드 이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만 아무리 잘해놓고 표정이 없다 안 사. 막 이렇게 친절 나중에는요 막 너무 친절하면 미안해서 산다니까요. 조금 안 먹이 듣고 눈치 있는 소비자들은 내가 친절하잖아요. 근데 사고 싶지 않아도 미안해서 사. 심지어 그렇게까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좋고 제품 좋고 친절해봐. 그냥 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절한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은 뭐 일단은 좋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디자인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친절한 거에 같은 개념입니다. 대표님 가게 딱 나서 오프라인으로 팔을 때요, 유니폼 입으셔요. 아유, 걔들은 장사 천재잖아, 옆집 애들. 넥타이 딱 매고요, 와이셔츠 딱 매고 모자 딱 쓰셔요. 이게 그 판매용 모자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유니폼 딱 입으셔요. 마크 딱 찍고 깨끗하게요. 화장도 하시고. 그러고요, 얘들은 팔을 때 손님하고 딱 손님 위에서 이렇게 안 내려봐. 만약에 우리 손님이 키가 작고 내가 판매잖아요. 내가 키가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내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안 마주쳐요. 잘 옆으로 이렇게 그냥 내려서 이렇게 대답하신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 손님이 자기 하인 같거든, 판매자가. 뭐 죄송합니다. 이제 이 표현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를 띄워주는 거지. 소비자의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상품을 구매하기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 친절함, 그 다음에 내가 소비자들하고의 접전에서 그런 그 아이덴티티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농장에 이제 이렇게 딱 왔잖아요. 체험하러. 어른들도 옵니다. 왔을 때, 이 농장은 브랜드가 딱 돼 있어? 이거 과일 따는 바구니에도 브랜드가 붙여 있어? 여기 뭐 스티커도 붙여 있고 모자도 있고 유니폼도 있어?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이 농장, 이 제품은 내가 믿을 만하구나. 이 회사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구매로도 이어지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디자인 잘하고, 그죠? 그다음에 친절하고 이제 위생적으로 그렇게 이제 좀 정리정돈 같은 거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하면요, 저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품목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다 된다. 팥과 계란 노린자루도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면서 세계적인 명품이 되는, 그 나라의 보물단지가 되는 이런 관광 상품이자 유명한 제품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2부에 만나 뵙겠습니다.